어제 새벽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법원 집단 난동은 전례를 찾기 힘든 사태였습니다. 간혹 판결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판사에게 개인적 테러를 시도한 적은 있어도 여러 명의 군중이 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해 대규모로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린 것은 그 전례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45일여 전에 폭력으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압살하려 했습니다. 윤석열이 영장심사에 출석해 45분 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구속 사유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단 15자가 전부였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법조계 한 인사의 말이라며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잡범은 아니지요. 군형법에 의한 내란죄로 처벌된다면 그건 사형밖에 없습니다. 검찰, 경찰이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수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각각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경은 전원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는데요. 일단 경찰은 현재까지 폭동에 가담한 지지자 8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에 나눠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긴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데요. 경찰은 특히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을 것으로 보고 배후를 캐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곧 전광훈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구속 직전까지 헌재의 탄핵심판 기능조차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구속 이후에도 그러할까요? 논리도 근거도 없는 궤변으로 이루어진 답변서를 제출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이런 비협조가 지속되면 윤석열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사법 절차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가 파면 사유가 됐지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이 문제는 엄중히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는 5분 동안 최후 진술에 나선 윤석열에게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전달된 A4 용지에 담긴 내용을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국회 예산을 끊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겼는데요. 그러자 자기가 쓴 건지 김용현이 쓴 건지 윤석열은 가물가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죄가 목적범이란 점을 감안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경우 그 의도 자체가 국회를 폐쇄하려는 뜻이 담겨 있기에 국헌문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김용현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15자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분석이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오늘부터 트럼프 시대인데요. 계엄 이후 전적인 윤석열 후견인이던 바이든 정부가 등을 돌렸지요. 도널드 트럼프 이후엔 어떻게 될까? 트럼프 측은 일절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태와 관련해 그는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의 측근이 국민의힘 쪽 인사를 만났다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외교 정책은 트럼프만이 결정하니까요.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태도입니다. 다만 냉전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극우 세력이 한국의 극우와 손잡고 준동할 염려도 놓으면 안 된다라고 문 교수는 지적했습니다.